자, 근데 그때 사는 거나 사람 마음은 지금이랑 똑같아. 똑같아요. 자, 왕은 몇 페이지예요? 165페이지. 네. 왕풍. 네. 왕 일지육이라고 써 있죠. 15. 예. 맨 처음에.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맨 앞에 왕을 쓴 거는 왕풍이라는 말이고 예. 일이 바로 국풍이 전부 일이에요. 아, 국풍이. 예. 이제 아가 오면은 그게 이가 돼요. 그다음에 송이 3이고 이렇게 되네요. 큰 제목 일은 국풍이에요, 전부. 국풍 중에서 일지 6 번째 국풍이라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맨 앞에 국풍 뭐 있었죠? 주남. 그죠? 소남. 소남. 그다음에 세 번째 태풍. 네 번째 용풍. 다섯 번째 위풍. 그다음에 왕풍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일지육 그런 얘기. 요 앞으로도 이제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면 1이 나오면 전부 국풍이에요. 맞아요. 예. 2가 나오면 아, 3이 나오면 송. 아, 지금이야 잘 알지 이렇게 집중해서 뭐 근데 또 다음에 와서 물어봐. 아, 모르. 그럼 모르지. 자, 그런데 이제 왕풍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왕실. 왕실. 주나라 왕실에 대한 얘기인데 왕실은 원래 이 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아나 송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왜 풍으로 들어갔냐? 일지육에 들어갔냐? 여기 나오는 시는 전부 주나라 서주 때 시가 아니고 낙양. 포사에 난이 있었죠. 난이 있어가지고 유왕이 죽고 새로 이제 평왕이 되면서 천도를 했어요. 동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보통 동주라고 하는데요. 동주. 그 전을 서주라고 하고 동주 이후에 나온 시들을 여기 지금 왕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 제가 중간에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183페이지를 지금 펴보니까 정일지 7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정은 또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정풍이죠. 정풍. 정나라에서 이건 또 나온 노래. 이 왕풍 다음이 정풍이에요. 그러니까 일지 7이죠 거기는. 왕풍의 작품들은 전부 다 6이에요. 일지. 아, 1이라는 거는 국풍에 속하는구나. 그다음에 그 7, 8, 6, 7, 8 이거는 국풍의 순서예요. 순서. 순서. 자, 그런 얘기를 주자가 여기 이제 서문에서 서문이 아니죠. 이제 그 소개하는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위, 주, 동도, 나급이니. 왕이라는 말은 위, 일컫는 말이다. 뭘 일컫는 말이냐? 주나라 동도, 동쪽 수도. 주나라가 원래 서도가 있었고 동도가 있었어요. 거기 동도의 수도를 낙이라고 그래요. 낙양. 나급이니 왕성기내 방 600리지지라. 그 왕성 그 사방 600리의 지역을 지금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지리명으로는 제 있다. 우공이라는 그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에 그 예주 속에 태화산과 외방산 사이에 있는 거다. 자,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그걸 좀 피세요. 거기 보면 왕풍지도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왕풍지도 보면
왼쪽에 보면 가운데 태화산이라고 있죠. 네. 산 표시해 놓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외방산이라고 있죠. 네, 예방산 있어요. 태화산과 외방산 사이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주나라, 동주의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태화산과 외방산, 태화산 그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려산이 있고 서안, 시안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 풍호가 있죠. 요 풍이 문왕이 거처하시던 곳이고 호가 무왕이 거처하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서주라고 합니다. 서주. 그런데 문왕, 무왕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공이 섭정을 했죠. 주공이 섭정을 할 때 제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 외방산 바로 옆에 보면 성주 그래가지고 나급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임시 그러니까 세칸 수도 제2 수도를 만들어 놨어. 주공 때. 그래서 무슨 제후들 모이는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요 성주 나급으로 모여라 이렇게. 왜냐하면 오는 거를 너무 멀게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급을 개발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궁궐도 져놓고 연회석도 마련해 놓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왕 때 그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나서 이쪽 서주 풍호에 있는 궁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막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냐? 동주 쪽으로 나급 쪽으로 낙양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보시면 그 서주 풍호 그 밑에 보면 시 속에도 나오는 종남산이 밑에 있고요. 려산이 있고 태화산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성주 나급이 있고 외방산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더 동쪽으로 가면 허라는 나라가 있죠. 네. 요 허라는 나라. 우리가 앞에서 위풍 읽을 때 이 허씨 부인, 아니 허나라의 부인, 허목 부인인가요? 허목 부인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네. 그 허목 부인이 선강의 딸이죠. 선강의 딸이고, 그리고 허나라입니다. 여기 옆에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옆으로 더 가면은 동쪽으로 더 가면 어느 나라냐? 여기 위나라예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나라. 그 꼭대기 쪽에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위쪽으로 가면 진나라라고 써 있죠. 진. 예. 예,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신나라라고 네모나게 이렇게 했죠. 밑에. 예. 가운데 밑에. 그 옆에가 여라고 또 돼 있죠. 네. 요 신나라가 바로 뭐냐? 그 유왕이 본부인 출신이 여기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신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자를 낳는데 그 태자가 의구예요. 의구. 근데 여기를 전부 폐위시키고 다 내쫓아 버렸죠. 그래서 이 신나라의 그 신후가
견융을 데리고 습격을 해가지고 유황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게 신나라입니다. 그 신나라 바로 옆에 연나라가 있고, 지금 여기 왕품을 읽어보면 이제 그래서 그 폐위됐던 세자 의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평왕이 됩니다. 주나라 평왕. 평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동주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을 어디다가 보내냐? 이 수나라에 보내서 여기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나라가 요 밑에가 어디냐면 초나라예요. 초나라. 이 수나라 밑에가 초나라예요. 이 초나라에서 자꾸만 이렇게 침입을 하고 이러니까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 천자국이 말이죠. 이 제후국도 조만한 이 제후국에다가 그 평왕이 자기의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들이 지금 왕풍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주 땅, 태화산 외방산 그 사이가 지금 이 왕풍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득 하양하고 점 기주지 남이라. 북쪽으로는 하양이 포함되어 있고 기주의 남쪽 경계에 걸쳐 있다. 점이라는 게 이제 점령돼 있다. 주실지 초에 주나라의 초기에 문왕 거풍하시고 무왕 거호하시니 문왕은 풍땅에 거하셨고 무왕은 호땅에 거하셨다. 지 성왕하여 주공 시영 나급하여 성왕에 이르러서 주공이 이제 수렴청정했죠. 비로소 나급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급에 이제 뭐 벌판이었겠죠.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위시회 제우지소하니 때때로 제우들이 만나는 곳으로 삼았다. 왜 그랬냐? 이기토중하여 사방내자 도리 균 고야라. 왜 그랬냐면 여기서 이는 뭐뭐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 나급의 땅이 딱 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나라의 정 가운데 있어. 그래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는데 도리라는 건 여기서 거리를 얘기합니다. 거리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후들이 모이는데 어느 한쪽만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이제 이러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요때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막 뺏겼다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됐다 하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거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정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북한 침입 받아가지고 점령됐다고 봅시다. 그럼 김정은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우리 먹고 사는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거 외에 달라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달라질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닥쳐봐야 알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일본을 넣는 30년 세월을 보면 알지.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랬어. 다르죠. 체제에 많이 따라서 당했잖아. 그거랑 체제에 따라서 많이 30년 우리가 그 시절을 보면
엄청 우리가 힘들었잖아. 음. 그게 있지. 힘드니 백성이 힘드네. 자기 나라가 바뀌니까.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때 막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먹혔다 저렇게 먹혔다 그래. 이게 막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춘추 시대. 네, 춘추 시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는 더 심했죠. 더 심하죠. 더 심했죠. 그 백성들은 뭐 그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혼란스럽죠. 말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잖아요. 이 옛날에 참 그러니 지금 뭐 거기서 죽은 사람들 숫자를 보면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때 일제 그때 그 강제 노동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똑같고 우리나라 사람을 더 많이 시키지 자기 나라 사람보다 어려운 일이.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시로 위 풍호 위 서도하고 이 낙업 위 동도하니라. 이때 이래로 그러니까 주공 이래로 그런 얘기죠. 주공 이래로 문왕무왕이 거처하던 풍호는 서도라고 서쪽의 도비지라고 얘기하고 낙업 이 동쪽 여기는 동도다. 이스트 캐피탈이다. 저쪽은 웨스트 캐피탈이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도가 수도라는 뜻입니다. 지유왕하여 패포사하여 생백복이언을 유왕에 이르러서 포사를 너무 총애해가지고 백복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패신우급 태자 의구하니 신나라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나라 거기서 이제 시집 온 정부인 신우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신우가 낳은 아들 태자 의구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진 않고 돌려보냈어요. 의구 분신한데 의구가 신나라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신우 그 신나라의 그 제후가 아마도 요 의구의 어머니 신우하고 무슨 남매간이거나 아버지거나 그렇겠죠. 신우가 노하여 견융 공종주하여 시유왕후 희라. 신우가 노에서 견융과 더불어 주나라를 공격해서 이 종주라고 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서주였죠. 서주. 그래서 유왕을 희 땅에서 죽였다. 희 땅이 어디예요? 저 왼쪽 여산 바로 위에 희라고 돼 있죠. 풍호 주 이렇게 써놨고 시안시 써놨고 그 바로 위에 여산 있죠. 여산 바로 위에 희예요. 여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진문우 정무공이 영의구 신이 립지하니 진문은 이게 진문공을 얘기하는 거죠. 진문공은 춘추 5패. 5패 중에 한 사람인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제환공이 일어나고 진문공은 그 다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문우는 그분이 아니에요. 춘추 5패의 그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동주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거든. 그 다음에 정무공, 정나라 무공이 영의구, 우신, 신에서, 신나라에서 그 폐세자 됐던 의구를 맞이해서 거기서 주나라 왕으로 옹립했다는 겁니다. 입지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위 평왕입니다. 그러니까 평왕은 이제 동주의 시작이에요. 유왕은 서주의 마지막 임금이고, 그리고 사거 동도 왕성하니 옮겼다는 거예요. 수도를 옮겼어. 왜 그러냐면 서주는 전부 불타고 거처할 수가 없으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동도로 옮겨 거하면서 동도 왕성으로 옮겨 거했다. 어시에 이때 왕실 수비하여 여제우무이라. 이때부터 왕실이, 이 주나라 동도로 옮긴 왕실이 수비하여 비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천자국 그러면은 그냥 제후들이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다 모시는 명령 절대 복종. 근데 이렇게 되고 동도로 옮기고 나니까 제후국들과 다 차이점이 없었다. 그러므로 기시 불이아의 위풍이라. 그래서 그때 나온 시들은 소아대하 쪽으로 가지 못하고 풍이 된 것이다. 국풍 속으로 된 것이다. 원래는 여기가 이 왕풍이 소아대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후국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국풍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강등된 거죠. 강등된 거. 연이나 기 왕호 미체야라. 근데 그 왕이라는 호칭은 아직 대체하지 못했다. 고 불활주의 왈왕이라. 그래서 주나라라고 주풍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왕풍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기지즉 금 하남부 극 회맹 등주 시하라. 그 땅이 지금은 하남부와 회주, 맹주 등이 그 지금 현재 이 땅에 해당된다. 자, 왕풍 제일 첫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시가 설입니다. 설이 서자가 이게 기장서자죠. 기장. 이 기장이 이 주나라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의 그 신하가 이제 서주 지역을 이제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뭐 일을 통해서 일 때문에. 그러다가 이 서주 지역에 황폐화돼 가지고 기장이 막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감회를 읊은 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비설이리 오늘 비직지묘로다 행매 미미하여 중심요요호라. 지하자는 위하시무원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부의흥냐라 피서리리언을 피직지수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여취호라 지하자는 위아시무원을 부지하자는 위아하구오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부의흥냐라 비서리리언을 피직지실리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열호라 지하자는 위아시무원을 부지하자는 위아하구오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부의흥냐라. 자, 모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모소에서는 이 설이라는 시를 뭐라고 평했냐? 설이는 민 종주야라. 종주라고 하면 이제 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주를 존중해서 표현할 때 종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으뜸이 되니까. 서주의 멸망을, 서주의 그 망함을 민망해하는 시다. 설이는 주대부 행역하여 지우 종주하여 주나라 대부가 부역을 나가서 종주라면 이제 서주입니다. 서주 지역에 이르러서 고 종묘 궁실하니 옛날 종묘와 궁실을 지나가다 갔더니 진위 화서원을 진위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장이 쭉 나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민 주실지 전복하여 방황부린 거이 작 시시하라. 주나라가 이렇게 엎어진 것을 민망하게 여기면서 방황 부린 거, 마음이 막 방황하여 부린 거, 차마 떠나질 못한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 시를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요, 서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주 때 태어나서 서주 때 그 찬란하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주로 가서 너무 형편없는 이 정치를 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그 찬란하던 서주의 모습을, 근데 그 궁성이 기장이 잔뜩 나 있는 그 모습을 민망해하는 그런 시다. 그런 얘기. 자, 주자는 뭐라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장하쪽. 주기 동천에 대부 행역이라가. 주나라가 이미 동쪽으로 옮겼어. 유황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평왕이 이제 왕이 돼서 동쪽으로 옮겼어. 근데 그 밑에 신하 대부가 부역을 나갔다가 지우 종주하여 서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옛 궁궐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 종묘 궁실하니 옛날 종묘와 궁실을 지나가게 돼. 진위 화서원을 전부 다 기장이 나 있다는 거죠. 민 주실지 전복하여 방황 부린 거라. 모서에 있는 얘기 거의 다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주나라 왕실이 무너진 것을 민망하게 여겨서 마음이 황당해하며 차마 떠나질 못했다는 거. 부린 거
거자가 이제 가는 거죠. 가지를 못했다. 고로 부기소견 서질일이 여 즉지 묘하여 이흥 행지미미 심지요요라.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그 기장에 리리라는 건 이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리리. 그 위에 주자가 작은 그 주로 보면 위에 보면 수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리는 수모. 드리워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드리워지죠. 열매가 안 맺혀 있으면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곡식이. 그리고 직도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좀 잘나요. 이 직은 아마 더 작은 찹쌀 같은 찹쌀조. 있어요. 예. 그것은 그때 막 이 서리는 기장은 서는 아주 열매가 맺혀 있고 직은 그때 막 싹이 나는 거예요. 묘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이 떠올렸다는 거죠. 뭘 떠올렸냐? 행지미미. 가는 게 더뎌. 이 미미자가 여기서는 더디는 거예요. 심지요요. 마음이 산란해. 옛날에 살던 집이 황폐한 것을 이렇게 보면 고향에 가서 보면 마음이 산란하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기탄 시인 막식기의하고 우상 소위 지차자 과하인제오하니 추원지 심야라. 이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함을 탄식하고 또 지차자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신우죠. 신우가 견용하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게 만든 사람은 유황이잖아요. 다 죄인이죠. 이렇게 만든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상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서글퍼해 하니 추모하면서 원망함이 매우 깊다. 이런 시를 딱 실었으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으로 이거 갑이죠. 그렇죠? 이 후세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유황은 이제 이 두구두구 역사에 두구두구 죄인이야 이놈은. 포사 한번 좋아했다가 자 시를 보겠습니다. 피소리리온을 서는 이제 기장이라고 그랬죠. 기장이 리리. 주자 주 보면 리리는 수모라 이게 쭉 드리웠다. 드리웠다는 얘기는 기장의 알이 넘실넘실 익었다는 뜻이에요. 기장이 잘 익어 있는 모습이에요. 피직지수로다. 요거는 직은 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피직지 묘로다 하는 건 이건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디를 지금 형용한 거예요? 고궁. 고종실. 고종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흥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냥 기록을 한 거야. 그렇지만 그 사실대로 기록한 거를 통해서 뭐를 떠올리게? 서주가 망한 것을 애처로워하는 그 모습을 떠올린 거죠. 행매미미하여. 매자가 이게 매진할 매자죠. 행은 길을 가는 거죠. 매진해서 길을 가는 게 미미하다는 건 더디고 더디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못 가. 중심 요요호라. 마음속이 요요. 이 소요할 때 요자를 쓰거든요. 산란해.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 왜? 저 찬란하던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봤던 그 찬란한 서주가 저렇게 황폐화된 저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의 옛 고향의 집이 부모님, 형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런 집들을 갔을 때의 모습이겠죠. 지하자는 위아 시므온을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마음의 근심이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는. 이미 지나갔는데 뭘 자꾸만 근심하고 있니? 이제 이런 얘기죠. 왜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슬퍼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너는 마음이 이미 다 지나간 과거요. 과거를 자꾸만 회상하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죠. 부지하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왜 저렇게 서글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위아하고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해? 모르니까. 유유장천하 아득한 푸른 하늘아. 이게 사실 뭐 하느님을 부른 거죠. 차 하인제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피소리리언을 피직지 수로다. 똑같은데 요 직지 묘에서 수로 바뀐 거예요. 기장은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가 봄이면 여기는 한 여름 정도 된 거예요. 요 직이라는 기장이 그 열매가 맺혔어요. 지금 아까는 그냥 직지묘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열매가 안 맺힌 상태고, 지금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수가 열매 숫자예요. 이삭 숫자예요.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다시 온 거예요. 뭐 부역을 해서 이렇게 와서 또 다시 온 거예요. 시간이 한 3, 4개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인의 마음은 한결같이 애달퍼요. 행지미미하여 중심이 여치로다. 가는 길이 더디고 더뎌서 마음속이 마치 취한 것 같다. 지하자는 위아시므온을, 나를 아는 사람은 너무 마음에 걱정이 많어노. 지나간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돌이켜 생각해? 부지하자는 위아하고 하니,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말을 하니, 유유장천하 차하인자. 아득한 저 푸른 하늘아.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끝에 구절은 지하자 위아시므, 부지하자
위아하고 유유창천 차하인제 요건 지금 똑같아요. 후렴구예요. 후렴구. 여러분들 노래에서 왜 후렴구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노래도 그 예. 운율도 맞추고 아니에요. 강조하는 건가? 예. 제일 그 작사 작곡가가 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을 후렴에 넣어가지고 자꾸만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 노래도요. 이 후렴 얘기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보통 2번, 3번 뭐 반복해서 들어도 좋아. 히트한 노래들 보면요. 후렴구가 좋아. 이 노래도 지금 후렴구가 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하자는 위하 심우원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나님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요. 이 노래가 이게 선율을 타서 쫙 그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리랑이 글쎄 등록됐잖아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아하, 그 못이 어디에 응. 등록이 돼서 그 후렴구가 너무 그게 잘 돼서 얼마나 잘 돼서 청천하늘에 참여도 하는데고 그게 더 아리랑보다는 더 강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유네스코 우리 여기 유네스코. 유네스코 거기에 등재됐어요. 아리랑이. 아리랑. 그래서 우리 서예 작품으로서 여기 천안 우리 여기 오 선생님 고향에 거기 전시해줬어. 거기 그래서 우리 하늘 선생님이 그걸 그래서 그래갖고 한글서에서 수학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전부 다 해갖고 서예가들이 써서 그거 했어. 그래서 거기 돼 있어. 거기 시청인지 어디에 해놓은 데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피서리리언을 저 기장이 축축 늘어져 있거늘 피직지 시리로다. 아, 요거는 이제 요 직이라는 기장이 완전히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봄에 왔다가 여름에 왔다가 가을. 지금 3번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오는데 행매미미하여 똑같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중심 열호라. 이 얼자는요. 뭐 밥 먹다가 이렇게 꽉 막힌 거예요. 이게. 목이 맨다 할 때 이 얼자를 씁니다. 마음이 꽉 막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슬픔이 아주 크게 달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하자는 위아 시므온을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너무 근심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부지하자는 위아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말을 하니. 유유장천하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아 차 하인지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서리 3장이요. 장 19라. 원성유 씨가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성유 씨와 상인지정은 우락지사에 초우지면 즉 기심 변원하고 차우지면 즉 기심 소세하고 사무지면 즉 기심 여상의라. 보통 사람의 정은 우락지사에 근심하는 일 또는 락 기쁜 일에 있어서 처음 그거를 만나면 마음이 확 변해요. 근심하는 일 만나면 근심하고 기쁜 일 만나면 기쁘고 이렇게 확 변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2번 만났을 때는 그 변화가
소세 조금 약해져. 그렇죠? 네. 우리 처음 볼 어머나 어머나 그러는데 두 번째 그래 이렇게 돼. 네. 여기는 원래지요. 그리고 사무지 세 번째 만나면 기심 뭐 그렇지. 세 번째 보면 그러죠.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한 두 번만 볼 때는 재미없어요. 처음 볼 때가 재밌지. 지어 군자 충무지정하여는 그러나 군자의 이 충후한 감정에 이르러서는 즉 불연하 그렇지 않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바로 충우지정으로 이 시를 지신 거죠. 기 행역 왕래 부역을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고비 일견 한 번만 본 게 아니야. 여러 번 봤어요. 초기현 직지수의 직지묘의요. 처음 봤을 때는 직 기장이 묘 막 싹터 있었고 우견 직지수요. 두 번째는 그 기장이 수 열매를 맺었고 우견 직지시라. 세 번째 봤을 때는 그 직이 기장이 열매가 꽉 차 있어. 그렇지만 소감지심 종시여의라요. 그 느끼는 마음이 끝과 시작이 한결같아서 불소변이 유심하니 조금도 변함이 없이 더욱더 깊으니 자적 시인지 의하라. 이것이 바로 시인의 깊은 뜻이다. 그 차우지면 다음에 저게 패자가 있어요? 어디요? 차우지. 차- 초우지가 아니고. 응? 초우지 다음에 차우지 나오잖아요. 차우지. 예. 그면 소쇠 나오잖아요. 예. 기변 소쇠. 갈지 조개패? 어디에 조개패를? 응? 글자가 들어 문장에 들어 있어서 본문에 있는지 지금 보면 확인해. 즉이네 즉. 저게 즉이에요. 즉. 지으로 됐어요. 차우지면 저기 즉, 글자가 나와 있어요. 초우지면 즉 이렇게 되고, 차우지면 즉 이렇게 되고, 사무지면 즉 이렇게 되고. 됐어요.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입고 시죠. 읽고. 예. 자, 비소리리온을 비직지묘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요요호라 지하자는 위하시문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리니 유유청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야라 비서리리온을 비직지수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여최호라 지하자는 위하시문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야라 비서리리언을 비직지실이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열호라 지하자는 위하시문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야라. 예, 좀 쉬었다.